안녕하십니까, 주식불리오입니다. 자, 이번 주 첫 주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환율과 유가 보면 정말 이거 미쳤다고 밖에는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번 이 상승들이 만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문제라면, 이 전쟁이 문제라면 러시아의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의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 선언 시 예상 수혜주는 과연 어떤 것이 될까요? 올 초 전망을 보면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돌파 역대 최대 전망, 환율 고점 1250원, 이것만 보면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원달러 환율은 1180원에서 1230원 선. 자, 1분기 거의 지금 다 와가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통화 긴축, 외국인 배당 수요 송금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중 1200원이 넘을 것이다. 딱 맞췄네요. 그죠? 단기 고점은 1200원 선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 성장이 양호한데다 미국 유럽 금리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상반기에는 약보합 전망인데 아니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반기는 긴축 기조를 커지면서 V자로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 보인다. 저도 제발 V자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수출은 이 환율 영향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상반기 중 1200원을 돌파해 수출 기업 실적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물류 대란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이 부분이 조금 퇴색되지 않나 보입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무역 규모가 1조 2652억 달러로 지난해 1조 2500억 달러를 웃돌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물류 대란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봤을 때는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모습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석유 제품, 자동차, 섬유 이런 걸 필터로 해서 맑음, 반대로 철강, 가전, 선박 이쪽은 흐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환율 쪽 영향을 보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인데, 자, 석유 제품 특히 정유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정말 호실적이 기대가 되지 않나. 근데 나머지 예측 부분은 지금 조금은 연초의 전망치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자, 그리고 이제 2월 24일 전쟁 남은 환율 붕괴, 증권가 1,500억 넘는다. 증권가에서는 실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환율이 1,300을 넘어 1,500원까지 천정 부지로 치솟을 것이라 전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정말 초급등, 초급락 이런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자,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 해서 증시는 도움이 될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다. 원화가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미국의 양적 긴축만으로도 원달러는 1230원, 1240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사태가 벌어졌죠. 1300원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자, 지금 분위기에 봤을 땐 갈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 때문이냐 다른 부분이야. 저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최근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만으로 금융시장 전체가 쇼크를 낼 것이라 했는데 사망자가 나와도 쇼크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환율은 지지선을 통상 50원 단위로 형성돼 1200원을 강한 저항성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지금 올라오면서 1250원 선 이상을 열어야 할 것이다. 이게 기술적인 분석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1년의 사태로 봤을 때 저희가 이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2000 그때는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엄청났었고 또 그때는 저희가 경제 성장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때였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자, 금융위기 때는 얼마까지 갔다? 1600원까지 갔었고요. 자, 유럽 재정 위기 때는 1300, 1400원 그 이후에는 한 번도 1400원을 넘은 적이 없었다. 근데 이 부분은 자, IMF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그죠? 저희 나라가 진짜 무방비 상태로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고, 금융위기는 언제입니까? 그죠?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1 수출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유럽도 어쨌든 미국, 중국 다음으로 무역 규모가 가장 큰 데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1300, 1400까지 갔죠.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저희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율이 1300원 넘어갔기는 뭐 증권가에서 1500원까지 넘는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니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보면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을 때 1200원 넘었고 코로나 극대화 순간에도 1280원, 1290. 오히려 이때 코로나 때도 1280, 90원밖에 못 갔다는 것을 봐서 1300 돌파하기 정말 쉽지 않아. 단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제가 10시 53분에 이 자료 뽑았을 때 지금 12원 넘었더라고요. 1225.80 진짜 올라가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자, 달러 대 유로, 달러 대 파운드 어떻습니까? 확실히 안전자산 쪽으로 몰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단 한 가지 다른 이유 이렇게 했는데, 전쟁으로 보다는 이 러시아가 혹시라도 무너진다면 그때는 환율이 1300 이상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 자, 러시아가 보면 서방 제재로 지금 경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을 했고, 자, 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비 대비 50% 이상 폭락. 특히 이번에 스위프트 배제 조치로 어떻게 됐습니까? 루블화 가치가 정말 초급락을 하면서 뱅크런, 마진콜, 디레버리지 등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 러시아가 빅스텝 금리 인상과 자산 동결로 대응을 하고 기준금리 9.5에서 20% 기습자 20%입니다. 20%라는 거는 지금 러시아 어떤 내부적인 이런 금리나 이런 부분이 그냥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자국 내 자산 인출 동결 더 큰 부메랑 효과가 초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유일한 대안인데 시진핑은 철저한 중립 자세. 왜냐하면 자국 국민도 지금 다치고 있고, 러시아 잘못 도와줬다간 중국까지 제재가 간다면 중국 또한 버티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지 않겠나 보이고요. 그럼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 러시아가 제2의 모라토리엄 사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아시다시피 1998년도 모라토리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당시에 저희 나라도 지금 받을 돈을 못 받았고, 특히 SK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사 자체 존폐기가 될 정도 힘든 상황이었죠. 자, 모라토리엄까지 가느냐 아니면 디폴트 수준까지 가느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스태그플레이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그 당시 축출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서방 측 제재 조치 후 제2의 모라토리엄 우려가 있다. 자, 선택적 디폴트, 지금 스위프트 관련해서 제재를 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러시아가 3월, 4월 이제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너희들 제재 때문에 못 내는 거 아니냐? 너희들 제재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 이런 선택적 디폴트를 하지 않을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제2의 모라토리엄 발생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20%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푸틴이 건자에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보시면 지금 러시아가 6,400억 달러 규모 외환 보유고 중 사용 가능한 자금은 금, 중국 채권 등의 1,500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자, 미 달러 대비 루블화 환율이 종전 69루블에서 110루블로 크게 올라 달러 확보도 쉽지 않은 형편. 그런데 자, 보시면 러시아가 당장 오는 16일 국채 이자를 약 1억 1,70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고, 지금 외환 표시 국채 원금과 이자는 약 28억 달러, 3조 4천억 정도로 된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1억 1,700만 달러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걸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쟁을 빌미로 미지불 가능성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제2의 모라토리엄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이 환율이 어떻게 된다? 1,300원 이상 올라가면서 그때 이 우리 주가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라인대 지금 1220원 라인대를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자, 위로 무한 상승이 열렸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뭐다? 이 1220원이 강력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위로 갔을 때는 이 1300원 라인대가 난 저항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자, 이 1221선 그리고 이 1300원 선에서 환율이 놀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러시아의 이 디폴트나 모라토리엄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디폴트 선언시 아니면 모라토리엄 선언시 예상되는 수혜주는,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에서 보시면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이라든지 현금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특히 러시아는 스위프트 배제가 되면서 아예 막아버렸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은행이나 이런 쪽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역할을 한 거는 뭐다? 암호화폐였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수요가 늘어 현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사면서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통용을 하는 경우가 그걸로 무기도 사고 그것도 생필품 사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암호화폐 관련주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죠? 위지트, KPM대가, 한일네트웍스, 우리기술투자, T사이언티픽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날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종류들이 이 디폴트 선언 시 또 그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솔직히 이 가상화폐가 4천만 원대에서 5,500만 원대 올라갈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또한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예상되는 수혜주는 바로 암호화폐 관련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장기전으로 가면서 점점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런 종목으로 짧은 매매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이고, 반대로 또 이 영향으로 해서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나라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든요. 근데 환율 변수, 유가 변수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다운됐을 때 정말 보석 같은 종목들은 뭐다?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런 절호의 매수 기회 우리 불사방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지금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 모아가면 이 사태 끝나고 바로 저에게 분명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사방 회원님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